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초 만의 마음을 얻는 대화의 기술, 잡담의 힘. 지은이는 이노우에 도모스케, 옮긴이는 느드진, 발행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긴장하여 버벅대는 사람과 초면인 사람과도 쉽게 얘기하고 별것 아닌 말도 재밌게 잘하는 사람, 선배에게 농담까지 편하게 건네는 후배, 이렇듯 말만 하면 꼬이는 사람과 말만 하면 술술 풀리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자는 같은 말도 듣기 좋게 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목소리가 청량하지도, 대화의 소재로 특별한 주제를 꺼내지도, 지식이 높지도 않았고 그 대신 스몰 토크, 잡담을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 무거운 본론부터 꺼내는 대신 가벼운 한마디로 긴장을 풀어 유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낯선 상대방과의 거리를 단숨에 좁히며 저 사람 좀 괜찮네 라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말과 말 사이가 원활하도록 잡담을 섞어 쓰되 경청해야 하는 순간에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등 치고 빠지는 기술까지 능숙하게 사용하며 넘치지도 처지지도 않게 대화의 완급 조절까지 완벽하게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잡담은 호감과 신뢰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아가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말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무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잡담 요령과 말이 끊기지 않는 만능 화제 등 스킬을 잘 활용하면 10초만 얘기해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은 기분 좋은 사람,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대화가 끊길 염려가 없는 만능 화제. 잡담 하수가 화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 화제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다. 잡담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화제가 나오지 않는다가 아닐까요? 상대방과의 공통 화제가 없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당신 입장에서 봤을 때 대화가 능숙하고 오래 이어지는 사람은 화제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잡담할 때 쓸 화제를 모아두려고 한 적도 있지 않은가요? 분위기 띄우는 화제 50성 같은 것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저장해서 다닌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이 저장했을 텐데도 막상 실전에서는 머릿속이 새하얘져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일단 잡담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오래 이어지지 않아 더 어색한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 화제는 왜 이어지지 않을까? 날씨는 잡담의 단골 소재지요. 하지만 당신이 화제로 언급했을 때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되었을 겁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그렇네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어찌 화제를 꺼냈지만 대화가 두어 번 오가다가 끝나고 맙니다. 이런 패턴은 흔합니다.
확실히 날씨는 잡담의 화제가 되기 쉽지만 사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어째서 날씨로 화제를 삼으면 잡담이 잘 되지 않았는지 분석해 봅시다. 주로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첫째 이유는 잡담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란 목적을 뜻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단계 1에서 잡담의 목적을 대접으로 정했는데 날씨라는 화제로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보는 주된 화제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즉, 대접하는 잡담으로 만들기 위해 화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날씨라는 화제에서 어떻게 대접이라는 목표까지 나아갈지 대략적인 설계도를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미아가 되기 쉽죠. 그러다 보니 머릿속이 새하얘지거나 잠깐의 침묵에도 초조해지는 등 대접과는 동떨어진 여유 없는 정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수 없어서. 둘째 이유로는 상대방의 관심을 갖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분명 날씨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주제지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서 아 하고 감탄사를 연발할 만한 잡학이 필요한 것일까요? 실은 이 역시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다음 대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요즘 날씨가 참 더워졌어요. 온열 질환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열 질환이라고 하니 생각나네요. 기네스 기록에도 올라가 있는데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가장 높은 체온이 46.5도래요. 인간의 몸에 있는 단백질은 42도를 넘어가면 변형되니 46도면 생존이 어렵지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면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는 전혀 재미있지 않죠. 정보를 지나치게 집어넣은 대화는 마치 TV로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대화로 느껴지고 맙니다. 결국 상대방의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니 잡담의 화제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라데이션 주기. 그렇다면 각각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화제의 방향성에 관해서입니다. 목적을 대접으로 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요령을 익혀두었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잡담이란 한 가지 화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제를 조금씩 바꾸는 것을 저는 화제의 그라데이션 주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날씨가 좋네요 에서 잡담이 시작됐다면 지난 휴일에는 어딘가 다녀오셨나요? 처럼 상대방의 행동으로 화제를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잡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초 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주면 될지 어느 정도 패턴화해 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날씨 화제, 휴일의 날씨 이야기, 지난 휴일에 어딘가 다녀오셨나요? TV 화제,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나요? 화제는 모아도 봤자 쓸 수 있는 장면이 제한적이지만 패턴이나 규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잡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섞어 넣기. 다음은 상대방의 관심을 갖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관해서입니다. 바로 정보의 대척점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잡담 상대인 당신의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서 주말에는 비가 올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질 겁니다. 사람이 남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상대방을 이해했을 때입니다. 생판 모르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면적인 정보가 아닌 내면적인 감정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즉, 당신과의 잡담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당신의 내면을 개방해서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웠다, 화가 났다, 왜 그럴까 하고 궁금증이 들었다 등 당신의 감정이 포함된 화제야말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할 재료입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예로 들었는데 날씨에 관한 화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화제에서 시작하든지 다음 두 가지 규칙을 의식하세요. 그라데이션 주기, 감정을 섞어 넣기. 그러면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기분 좋은 잡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상대방의 소속을 활용하자. 스트레스 없는 잡담의 화제에 대한 규칙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화제가 좋은지 알고 싶겠지요. 상대방을 대접한다는 목적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 친숙한 화제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나 그다지 접점이 없는 사람인데 친숙한 화제 같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생각할 것 같군요. 실은 단 한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과 잡담할 때 화제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사라집니다. 바로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아직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라면 상대방에게 친숙한 화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죠. 특히 추천하는 것이 이름, 회사, 학교, 지금 있는 장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화제의 중심축에 두고 잡담을 시작해 봅시다. 1. 이름. 먼저 이름을 화제로 하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기분이나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어떤 기분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의 성씨에 대해 특이한 성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성이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두 글자 성씨는 인구가 적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두 글자 성씨는 인구가 적지 않은가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불쾌하다고 느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지요. 상대 역시 성씨와 관련해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았을 테고 자기 성에 관심을 보여주니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의문스럽게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잡담을 성립시키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2. 회사, 학교. 소속되어 있는 회사, 학교도 상대방이 친숙하게 느껴 이야기가 확장되기 쉬운 화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회사를 미리 알고 있다면 만나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위치, 사장님의 이름이나 설립 연도, 기업 이념 등을 검색해보고 준비해두는 것도 상대방을 대접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단 5분 정도의 검색만으로 잡담에 대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무척 효율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준비해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본사가 지방에 있더군요. 그러면 화상의 일을 하시나요? 회사가 A역에서 꽤 가까운 것 같던데 그 근처라면 점심 먹을 때 전혀 고민할 일이 없겠네요. 또 업무상 이야기라고 한다면 명함에는 잡담에 쓸만한 화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명함을 교환할 때는 명함에서 한 가지 화제는 꼭 꺼낼 수 있도록 의식해 봅시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당신이 의외라고 생각한 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부서를 보고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고, 계속 이쪽 일을 해오셨나요? 라고 폭을 넓힌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업무와 직결되지 않아 보이는 자격을 명함에 새겨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IT 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명함에 와인 소믈리에라는 자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라고 힌트를 준 셈이니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오히려 실례입니다. 그때 저는 명함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도 허용해주는 기업의 이해심과 사풍 등으로도 확장해가며 성공적으로 잡담을 나눴습니다. 명함 디자인이나 회사 로고도 좋고 종이 재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뒷면에 영어로도 쓰여 있다면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구나와 같은 생각도 가능합니다. 건네받은 명함에서 한 가지 화제 찾아내기에 매일매일 도전해보세요. 3. 지금 있는 장소. 지금 함께 있는 장소는 상대방과 자신 모두 공통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오다 보니 빵 냄새가 아주 끝내주던데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사가야겠어요. 이 동네는 처음 와보는데 상당히 번화하네요. 사람들 표정도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장소에 오기까지 당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철을 타고 왔는데요. 옆에 서 있던 사람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힐끔힐끔 보길래 주의를 줄까 생각했는데 체격이 아주 다부지더라고요. 말 잘못 붙였다가 한 대 맞진 않을까 겁이 나서 그냥 말았네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포인트로 삼아 전하는 데 신경을 쓰면 됩니다. 전철 안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승객이 있었다라는 정보가 아니라 주의를 주고 싶었지만 겁이 났다는 당신의 감정을 덧붙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잡담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목을 칭찬하기.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 등도 소유에 해당하니 이런 것들을 화제로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방이 고른 것을 화제로 삼아 잡담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물을 칭찬하는 정도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멋진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칭찬의 말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와, 손목시계 근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칭찬하기로 잡담을 시작해보면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금방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겸손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근사하다는 칭찬을 받아도 상대방으로서는 그 매력을 자기 입으로 주절주절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다 보니 상대방으로서는 근사하다는 것이 디자인인지 색상인지 아니면 입은 옷과 잘 어울려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 이야기를 확장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워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칭찬할 때의 포인트로 다음 3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소유물에서 출발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한다.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달한다. 자신이 느낀 기분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상대방이 소유한 것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공을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접입니다. 먼저 소유물을 칭찬하기보다는 그것을 고른 상대방이 멋지다는 말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접으로서는 만점짜리 잡담이 됩니다. 그런 다음 자아 개방이나 자신의 솔직한 기분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의 실타래로는 제가 손목시계를 잘 몰라서요처럼 이제부터 칭찬할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개합시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두면 약간 신뢰되는 말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나는 잘 모르니 가르쳐줬으면 한다라는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도 겸손함을 접어두고 마음 편히 매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시다. 앞서 나온 근사함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전하면 됩니다. 전 시계의 문외한인데요. 차고 계신 그 손목시계는 디자인이 정말 심플하면서도 멋지네요. 주변에서 그런 시계를 고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큰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어디 다닐 때마다 자꾸 부딪혀서 자꾸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의외로 그런 단점이 있었군요. 그럼 이전에는 식사할 때도 벗어두거나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시계로 바꾸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참 편하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계라는 소유물이 아닌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흐름을 의식하세요. 참고로 직접 칭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센스라는 키워드를 추천합니다. 센스가 좋다 같은 표현은 상당히 폭이 넓어 은근슬쩍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에 대해 부러워요나 그런 건 아무나 못해요라는 문구도 추천합니다. 추상적이긴 해도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하는 것이라서 대접하는 데 딱 맞는 표현입니다. 얼굴만 아는 상대방한테서는 차이점을 찾기.
공통점을 찾느라 애쓰지 말자. 앞서 설명한 소유, 소속을 통해 화제를 발견하는 방법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다만 잡담이 있고 처음 보는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얼굴만 아는 정도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미묘한 거리감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화제도 알아둡시다. 혹시 이런 관계에서 잡담을 위해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본 적은 없나요? 이는 잡담을 못하는 사람이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출신지나 나이, 취미, 지인 등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쉽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작습니다. 게다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새 신문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상대방과 마음을 터놓기는커녕 위압감만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잡담에서는 공통점을 화제로 삼는다를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의 스트레스만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른 점은 얼마든지 나온다. 그렇다면 어떤 화제가 좋을까요? 스트레스 없는 잡담의 요령은 바로 차이점을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당연하게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통점과 달리 차이점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차이점에 주목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왜 그럴까라는 소박한 의문이 솟아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의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질문해 보세요. 사실 이는 처음에 예로 들었던 명함을 보고 상대방의 이름 등으로부터 신경 쓰였던 점을 솔직하게 질문하는 방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이 또 새로운 화제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당신은 아이폰 사용자이고 상대방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라고 칩시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아이폰 사용자라서 저도 덩달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카메라의 화질을 중요하게 봐서 아이폰보다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골랐어요. 그렇군요. 뭔가 불편한 점은 없나요? 아이폰 전용 앱이 의외로 많아서 남들 다 쓰는 앱을 못 쓸 때가 가끔 있어요. 이때는 되도록 상대방과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당신이 화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전달합시다. 그래야 당신의 자아 개방이 되니까요. 앞선 사례에서 보면 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주변에 휩쓸려 아이폰으로 정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질문의 의도가 전해지고 경계심도 약해집니다. 이쪽이 질문하고 상대방에게서 답을 얻을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이쪽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답하게 하는 최소한의 매너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간다면 주로 어떤 사진을 찍나요? 잘 나온 사진 몇 장만 보여주세요. 못 써서 가장 아쉬운 앱은 어떤 건가요? 등 신경 쓰였던 점을 솔직하게 화제로 삼아 봅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키워드가 사라졌다면 상대방을 다시 잘 관찰해 당신과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면 화제거리를 무궁무진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는 사람 관찰하기 연습. 이번 장에서 설명했듯이 화제를 찾아낼 때는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에 주목하기를 추천합니다.
차이점에 금세 주목할 수 있게 되는 연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거리에서 만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무작위로 골라 당신과의 차이점 3가지를 꼽아보기입니다. 출퇴근 중이나 휴일에 외출했을 때 게임을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장, 헤어스타일, 소지품 등 눈에 보이는 특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분위기 등도 언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활기가 넘치는 듯 걷는 속도가 느려서 차분한 것 같음 등입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실제 잡담에서 아침에 활기 넘치는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라고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꼭 실전 잡담이 아니더라도 연습할 수 있으니 매일 주변 사람을 관찰하면서 차이점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안목을 길러보세요. 대화가 끊길 염려가 없는 만능 화제. 잡담 하수가 화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 화제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다. 잡담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고민 중에 가장 많은 것은 화제가 나오지 않는다가 아닐까요? 상대방과의 공통 화제가 없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당신 입장에서 봤을 때 대화가 능숙하고 오래 이어지는 사람은 화제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잡담할 때 쓸 화제를 모아두려고 한 적도 있지 않은가요? 분위기 띄우는 화제 50성 같은 것을 책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저장해서 다닌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많이 저장했을 텐데도 막상 실전에서는 머릿속이 새하얘져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또는 일단 잡담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오래 이어지지 않아 더 어색한 분위기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 화제는 왜 이어지지 않을까? 날씨는 잡담의 단골 소지지요. 하지만 당신이 화제로 언급했을 때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되었을 겁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지요. 그렇네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찌어찌 화제를 꺼냈지만 대화가 두어 번 오가다가 끝나고 맙니다. 이런 패턴은 흔합니다. 확실히 날씨는 잡담의 화제가 되기 쉽지만 사용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어째서 날씨로 화제를 삼으면 잡담이 잘 되지 않았는지 분석해 봅시다. 주로 2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첫째 이유는 잡담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이란 목적을 뜻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단계 1에서 잡담의 목적을 대접으로 정했는데 날씨라는 화제로 상대방을 대접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보는 주된 화제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즉, 대접하는 잡담으로 만들기 위해 화제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날씨라는 화제에서 어떻게 대접이라는 목표까지 나아갈지 대략적인 설계도를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을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수록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미아가 되기 쉽죠. 그러다 보니 머릿속이 새하얘지거나 잠깐의 침묵에도 초조해지는 등 대접과는 동떨어진 여유 없는 정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수 없어서. 둘째 이유로는 상대방의 관심을 갖게 할 수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분명 날씨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주제지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서 아 하고 감탄사를 연발할 만한 잡학이 필요한 것일까요? 실은 이 역시 흔히 하는 착각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다음 대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요즘 날씨가 참 더워졌어요. 온열 질환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열 질환이라고 하니 생각나네요. 기네스 기록에도 올라가 있는데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가장 높은 체온이 46.5도래요. 인간의 몸에 있는 단백질은 42도를 넘어가면 변형되니 46도면 생존이 어렵지요. 우리 몸에 단백질이 왜 필요하냐면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는 전혀 재미있지 않죠. 정보를 지나치게 집어넣은 대화는 마치 TV로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상대방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대화로 느껴지고 맙니다. 결국 상대방의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니 잡담의 화제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라데이션 주기. 그렇다면 각각의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화제의 방향성에 관해서입니다. 목적을 대접으로 정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요령을 익혀두었으면 합니다. 스트레스 없이 즐길 수 있는 잡담이란 한 가지 화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제를 조금씩 바꾸는 것을 저는 화제의 그라데이션 주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날씨가 좋네요 에서 잡담이 시작됐다면 지난 휴일에는 어딘가 다녀오셨나요? 처럼 상대방의 행동으로 화제를 옮겨가는 방식입니다. 잡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제초 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그라데이션을 주면 될지 어느 정도 패턴화해 보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흐름입니다. 날씨 화제, 휴일의 날씨 이야기, 지난 휴일에 어딘가 다녀오셨나요? TV 화제, 어떤 프로그램을 즐겨 보나요? 화제는 모아도 봤자 쓸 수 있는 장면이 제한적이지만 패턴이나 규칙은 다양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두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잡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섞어 넣기. 다음은 상대방의 관심을 갖게 하는 데 필요한 요소에 관해서입니다. 바로 정보의 대척점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니라 잡담 상대인 당신의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서 주말에는 비가 올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라는 말을 들었다면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질 겁니다. 사람이 남에게 관심을 가질 때는 상대방을 이해했을 때입니다. 생판 모르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면적인 정보가 아닌 내면적인 감정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즉, 당신과의 잡담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당신의 내면을 개방해서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웠다, 화가 났다, 왜 그럴까 하고 궁금증이 들었다 등 당신의 감정이 포함된 화제야말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할 재료입니다. 지금까지 날씨를 예로 들었는데 날씨에 관한 화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화제에서 시작하든지 다음 두 가지 규칙을 의식하세요. 그라데이션 주기, 감정을 섞어 넣기. 그러면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기분 좋은 잡담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주목하라. 상대방의 소속을 활용하자. 스트레스 없는 잡담의 화제에 대한 규칙을 소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화제가 좋은지 알고 싶겠지요. 상대방을 대접한다는 목적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 친숙한 화제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나 그다지 접점이 없는 사람인데 친숙한 화제 같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생각할 것 같군요. 실은 단 한 가지 포인트만 잘 이해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과 잡담할 때 화제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은 거의 사라집니다. 바로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것을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아직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라면 상대방에게 친숙한 화제를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소유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죠. 특히 추천하는 것이 이름, 회사, 학교, 지금 있는 장소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들을 화제의 중심축에 두고 잡담을 시작해 봅시다. 1. 이름. 먼저 이름을 화제로 하는 것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기분이나 느낀 바를 상대방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상대방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어떤 기분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상대방의 성씨에 대해 특이한 성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다음과 같이 물어보면 됩니다. 성이 특이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 않으셨나요? 두 글자 성씨는 인구가 적지 않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 두 글자 성씨는 인구가 적지 않은가요?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불쾌하다고 느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겠지요. 상대 역시 성씨와 관련해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았을 테고 자기 성에 관심을 보여주니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의문스럽게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잡담을 성립시키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2. 회사, 학교. 소속되어 있는 회사, 학교도 상대방이 친숙하게 느껴 이야기가 확장되기 쉬운 화제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회사를 미리 알고 있다면 만나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위치, 사장님의 이름이나 설립 연도, 기업 이념 등을 검색해보고 준비해두는 것도 상대방을 대접하는 좋은 자세입니다. 단 5분 정도의 검색만으로 잡담에 대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면 무척 효율적이기도 하죠. 이렇게 준비해두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얘기를 건넬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본사가 지방에 있더군요. 그러면 화상의 일을 하시나요? 회사가 A역에서 꽤 가까운 것 같던데 그 근처라면 점심 먹을 때 전혀 고민할 일이 없겠네요. 또 업무상 이야기라고 한다면 명함에는 잡담에 쓸만한 화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명함을 교환할 때는 명함에서 한 가지 화제는 꼭 꺼낼 수 있도록 의식해 봅시다. 앞서 소개한 사례처럼 당신이 의외라고 생각한 것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부서를 보고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고, 계속 이쪽 일을 해오셨나요? 라고 폭을 넓힌 질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업무와 직결되지 않아 보이는 자격을 명함에 새겨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로는 IT 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명함에 와인 소믈리에라는 자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라고 힌트를 준 셈이니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오히려 실례입니다. 그때 저는 명함에 그렇게 기재하는 것도 허용해주는 기업의 이해심과 사풍 등으로도 확장해가며 성공적으로 잡담을 나눴습니다. 명함 디자인이나 회사 로고도 좋고 종이 재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뒷면에 영어로도 쓰여 있다면 해외 업체와 거래하는구나와 같은 생각도 가능합니다. 건네받은 명함에서 한 가지 화제 찾아내기에 매일매일 도전해보세요. 3. 지금 있는 장소. 지금 함께 있는 장소는 상대방과 자신 모두 공통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오다 보니 빵 냄새가 아주 끝내주던데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사가야겠어요. 이 동네는 처음 와보는데 상당히 번화하네요. 사람들 표정도 생기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화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장소에 오기까지 당신이 겪은 에피소드를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전철을 타고 왔는데요. 옆에 서 있던 사람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힐끔힐끔 보길래 주의를 줄까 생각했는데 체격이 아주 다부지더라고요. 말 잘못 붙였다가 한 대 맞진 않을까 겁이 나서 그냥 말았네요. 당신의 기분이나 감정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포인트로 삼아 전하는 데 신경을 쓰면 됩니다. 전철 안에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승객이 있었다라는 정보가 아니라 주의를 주고 싶었지만 겁이 났다는 당신의 감정을 덧붙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잡담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상대방의 안목을 칭찬하기. 상대방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시계 등도 소유에 해당하니 이런 것들을 화제로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방이 고른 것을 화제로 삼아 잡담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유물을 칭찬하는 정도라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의외로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너무나 멋진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칭찬의 말을 건네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와, 손목시계 근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칭찬하기로 잡담을 시작해보면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고 금방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에서는 겸손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근사하다는 칭찬을 받아도 상대방으로서는 그 매력을 자기 입으로 주절주절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또 근사하다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다 보니 상대방으로서는 근사하다는 것이 디자인인지 색상인지 아니면 입은 옷과 잘 어울려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 대해 이야기를 확장하면 좋을지 고민스러워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칭찬할 때의 포인트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소유물에서 출발해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한다. 자신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전달한다. 자신이 느낀 기분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상대방이 소유한 것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당신이 공을 넘겨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대접입니다. 먼저 소유물을 칭찬하기보다는 그것을 고른 상대방이 멋지다는 말로 마무리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대접으로서는 만점짜리 잡담이 됩니다. 그런 다음 자아 개방이나 자신의 솔직한 기분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의 실타래로는 제가 손목시계를 잘 몰라서요처럼 이제부터 칭찬할 상대방의 소유물에 대해 지식이 별로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공개합시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고백해두면 약간 신뢰되는 말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 나는 잘 모르니 가르쳐줬으면 한다라는 가르침을 청하는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도 겸손함을 접어두고 마음 편히 매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합시다. 앞서 나온 근사함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점을 긍정적으로 느꼈는지 구체적으로 전하면 됩니다. 전 시계의 문외한인데요. 차고 계신 그 손목시계는 디자인이 정말 심플하면서도 멋지네요. 주변에서 그런 시계를 고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좀 큰 손목시계를 차고 다녔는데 어디 다닐 때마다 자꾸 부딪혀서 자꾸 심플한 디자인으로 바꿨어요. 의외로 그런 단점이 있었군요. 그럼 이전에는 식사할 때도 벗어두거나 하셨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시계로 바꾸고 나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참 편하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계라는 소유물이 아닌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흐름을 의식하세요. 참고로 직접 칭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센스라는 키워드를 추천합니다. 센스가 좋다 같은 표현은 상당히 폭이 넓어 은근슬쩍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에 대해 부러워요나 그런 건 아무나 못해요 라는 문구도 추천합니다. 추상적이긴 해도 상대방의 행동이나 인품을 칭찬하는 것이라서 대접하는 데 딱 맞는 표현입니다. 얼굴만 아는 상대방한테서는 차이점을 찾기. 공통점을 찾느라 애쓰지 말자. 앞서 설명한 소유, 소속을 통해 화제를 발견하는 방법은 처음 보는 상대방에게는 효과적입니다. 다만 잡담이 있고 처음 보는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얼굴만 아는 정도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미묘한 거리감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용할 수 있는 화제도 알아둡시다. 혹시 이런 관계에서 잡담을 위해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본 적은 없나요? 이는 잡담을 못하는 사람이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출신지나 나이, 취미, 지인 등에서 공통점이 있으면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쉽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작습니다. 게다가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질문을 던지다 보면 어느새 신문하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상대방과 마음을 터놓기는커녕 위압감만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잡담에서는 공통점을 화제로 삼는다를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자신과 상대방의 스트레스만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다른 점은 얼마든지 나온다. 그렇다면 어떤 화제가 좋을까요? 스트레스 없는 잡담의 요령은 바로 차이점을 화제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과 상대방은 당연하게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통점과 달리 차이점은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차이점에 주목하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왜 그럴까라는 소박한 의문이 솟아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그 의문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질문해 보세요. 사실 이는 처음에 예로 들었던 명함을 보고 상대방의 이름 등으로부터 신경 쓰였던 점을 솔직하게 질문하는 방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이 또 새로운 화제가 되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예로 당신은 아이폰 사용자이고 상대방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라고 칩시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아이폰 사용자라서 저도 덩달아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안드로이드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나요? 카메라의 화질을 중요하게 봐서 아이폰보다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것으로 골랐어요. 그렇군요. 뭔가 불편한 점은 없나요? 아이폰 전용 앱이 의외로 많아서 남들 다 쓰는 앱을 못 쓸 때가 가끔 있어요. 이때는 되도록 상대방과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당신이 화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전달합시다. 그래야 당신의 자아 개방이 되니까요. 앞선 사례에서 보면 왜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가 뿐만 아니라 나는 주변에 휩쓸려 아이폰으로 정했다라고 밝힘으로써 질문의 의도가 전해지고 경계심도 약해집니다. 이쪽이 질문하고 상대방에게서 답을 얻을 때는 상대방의 생각을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이쪽이 손바닥을 보여주는 것은 상대방이 안심하고 대답하게 하는 최소한의 매너입니다. 그리고 앞선 사례에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간다면 주로 어떤 사진을 찍나요? 잘 나온 사진 몇 장만 보여주세요. 못 써서 가장 아쉬운 앱은 어떤 건가요? 등 신경 쓰였던 점을 솔직하게 화제로 삼아 봅시다. 그리고 어느 순간 키워드가 사라졌다면 상대방을 다시 잘 관찰해 당신과의 차이점을 찾아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한 것을 질문해 봅시다.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면 화제거리를 무궁무진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는 사람 관찰하기 연습. 이번 장에서 설명했듯이 화제를 찾아낼 때는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에 주목하기를 추천합니다. 차이점에 금세 주목할 수 있게 되는 연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바로 거리에서 만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무작위로 골라 당신과의 차이점 3가지를 꼽아보기입니다. 출퇴근 중이나 휴일에 외출했을 때 게임을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장, 헤어스타일, 소지품 등 눈에 보이는 특징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차 익숙해지면 그 사람의 분위기 등도 언어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부터 아주 활기가 넘치는 듯 걷는 속도가 느려서 차분한 것 같음 등입니다. 여기까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실제 잡담에서 아침에 활기 넘치는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라고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화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꼭 실전 잡담이 아니더라도 연습할 수 있으니 매일 주변 사람을 관찰하면서 차이점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안목을 길러보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잡담의 힘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